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5월 7일이네요. 예, 5월 7일 토요일 공개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음, 자, 이 전 세계가 지금 금리 공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시대에 너무 빠져 있었긴 했죠. 뭐 각종 이제 위기 때마다 돈 풀기가 계속 어, 시장을 좀 뭐 이렇게 구해내는 듯한 그런 정책들이 이어졌었다라면 이제는 그 풀렸던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3월달에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제로금리가 이제 끝난 것이죠. 또 어제 그제 FOMC에서 빅스텝 50bp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 금리 압박을 받아가면서 약세 흐름을 쭉 보여왔는데요. 지난 밤새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지표. 그러니까 비농업 부문에서 이제 신규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졌냐 뭐 이런 건데요. 예상보다 많이 고용이 됐어요. 42만 건. 예상은 뭐 38만 건, 40만 건 정도였는데. 자,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지난 이제 3월달 FOMC에서 금리 인상시키고 당시에 이제 또 그 이후에 나온 게 1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거 금리 인상이 이거 지금 시장에서 못 받아들이지 않겠나 하는 위험으로 좀 시장에서 걱정을 했었지만 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상 계속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리를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고용이 좋다라는 것은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그거는 뭐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여전히 금리를 올리고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수가 늘어났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악재라고 생각되는 재료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호재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요, 약세장에서는 거꾸로 나오죠. 분명한 호재죠. 고용 늘어났잖아요. 그죠? 호재인데 이거를 악재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지난 밤새 미국 주식시가 또 빠졌는데요. 빠진 이유는 고용이 좋게 나와서 빠졌어요. 왜요? 고용이 좋다는 거는 앞으로 연준이 긴축을 더 긴축을 진행을 해도 되겠다. 미국 경제가 충분히 흡수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금리가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금리 압박으로 주식시장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밤새 이제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하는 건데요. 일간으로 보시면 이래요. 일간. 와, 가파르게 상승하죠? 이게 일봉입니다. 일본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올 이제 3월 달부터 막 가파른 상승이죠. 올 들어서 계속 이제 작년 말까지는 제로 금리로 그냥 갔다가 이제 3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시켰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 그다음에 다시 0.50bp, 0.5% 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했고 이런 상태. 앞으로 그러면 어찌 될까요? 6월, 7월에도
연속해서 50bp씩. 그러니까 7월달 되면은 지금보다 1% 금리가 1%포인트 더 올라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0.75에서 1%예요. 근데 7월달 되면은 7월 FOMC가 끝나고 나면 2%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되고, 연말에는 2%대 중반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입니다. 2.5%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요. 자, 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게 보이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봉 가지고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위가요. 어딘지. 보세요. 주봉으로 봐도 와, 이건 뭐 어디가 고점이야, 어디가 저점이야, 이게 안 나옵니다. 이게. 그죠? 예. 여기 이제 2019년인데 이거 뭐 위에 한참 위에네요. 그죠? 자, 월봉으로 보니까 이제서야 보여요. 이게 2018년도에 찍었던 자리, 여기까지 지금 이미 금리가 올라와 있네요. 국채 금리가. 자, 요거는 이제 윗골이 달린 거니까 금방 돌파 뭐 가능하겠죠. 이래 되면 그 다음에 어디예요? 2011년 이후 거의, 그러니까 10년 내 최고 수준이 현재 금리 수준입니다. 국채 금리 10년 내 최고. 자,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 좋은 시절 끝난 거예요. 특히 성장주,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이나 기술주들은 대부분 퍼가 높게 잡혀 있는 성장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들 기업들은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채도 많은 편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금리 인상에 바로 직격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연중 최저 계속 지금 또 지하실 팠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그래도 전저점이니까 여기서 반등 들어오면은 그래도 저점 지지되지 않을까 했겠지만 밤새 또 빠졌습니다. 지하실이 어딜지 몰라요. 자, 주봉으로 볼까요? 나스닥 주봉으로 보니까 또 내려오네요. 자, 올 들어서만 나스닥 지수는 올 들어서만 23%가 빠졌습니다. 23%가 폭락. 연봉으로 보니까 24%가 폭락을 했어요.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 또 주간으로 보니까 5주 연속 한복이 크게 그것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지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프로 이제 본다면 말입니다. 전 저점은 이미 깨져버렸고요. 그죠? 전 저점은 깨졌고, 그 다음 지지선으로 읽을 수 있는 자리는 뭐 우리 기대를 한다면 12,000 정도? 뭐 수치적으로, 숫자적으로 12,000선 정도가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고요. 이동평균선 기법으로 보면 이게 이제 120선입니다. 120주 이평선 이미 깨졌어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200선까지도 내려온다고 보는 것이 교과서적인 기법입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이건 충격이 상당히 크겠죠. 네, 뭐 11,000도 깨진다는 얘기니까 이제 일단 심리적 지지선인 12,000선 지지 여부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수준인데, 이미 12,000원 잠중에 깨졌어요. 어제 저점이 이미 11,990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얼마나 더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봐야 알겠습니다. 낙폭이 컸다라는 것 외에는 호재가 없어요. 호재가 나와도 그게 악재로 둔갑이 되는 장입니다. 이런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죠? 어디가 바닥일 거라고 감히 예측하지 마시자. 지지선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자리 뚫고 들어가면 또 지하실이 나옵니다. 요즘 기법이 좋아서요, 지하실도 지하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 7층 8층까지 있더라고요.
자, 그럼 S&P 500은 어떨까? S&P 500도 5주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5주 연속 음봉이 나왔고 전저점이 깨지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봉입니다. 예. 지난 밤새 아래 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저점은 더 내려갔습니다. 종가상으로도.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 S&P 500 지수도 2011년 이후 가장 긴 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올 들어서 14% 빠졌습니다. 올 들어서 14%. 이런 분위기, 이런 흐름이 기술적으로는 보면 여러분 이제 얘는 120선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셨죠? 나스닥은 어땠어요? 나스닥은 120선이 이미 깨졌지 않습니까? 그죠? 주봉으로.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고 대형주의주의 S&P 500이 그 뒤를 쫓아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한 이제 우량주 30개 종목의 다우지수. 예. 얘는 그래도 조금 더 기대를 조금 더 해볼 만한가요? 다우지수는요. 주봉상으로 6주 연속 음봉입니다. 6주 연속 빠졌어요. 물론 올 들어서 가장 적게 빠지긴 했습니다. 10% 빠졌어요. 10%.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자, 월봉으로 보니까 이런 꼴이에요. 이런 모양이에요. 상당히 모양이 안 좋죠. 그죠? 예. 이런 모양 나오고요. 예, 가장 많이 빠진 나스닥이 와 모양 안 좋네. 많이 꺾였네. 이거 보이시죠? 네,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 눈에 띄게 추세선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그물망 차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면 이 그물이 파란 그물이죠. 빨간 그물일 때 주식하라는 거거든요. 빨간 그물 위로 그러니까 그물망 위로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 주식을 하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물 아래로 떨어지면 하지 말라는 신호예요. 수면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회복을 못하고 회복하는 듯 하더니 쏘김수 맞고 다시 떨어지면서 그물이 이렇게 넓을 때 계속 침체거든요. 좁혀졌을 때는 이평선이 좁혀졌다는 얘기예요. 변곡점이고요. 여기에서 그물이 좁혀졌으니까 위로 치고 올라야 되는데 거꾸로 아래로 치고 내려갑니다. 이거 완전 이제 요 꼴이죠. 요 꼴. 그죠? 이때 꼴. 예. 그물 아래에서는 주식하지 마라. 지금 약세장이다. 저점이다. 요거 보여준 거예요. 네. 쉽게 표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물망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별로 뭐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전에 제가 이제 나스닥 지수를 기술적 고점 여기를 돌파하느냐를 봐야 된다고 이거 해놨던 표시입니다. 돌파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 금리를 인상할 때는 말입니다. 그 전에 그럼 한국 코스피는 어떨까요? 코스피는 이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 중입니다. 코스피는 그에 비하면 주봉으로 보면 2주 연속 음봉이긴 하지만 그냥 옆으로 횡보예요. 아직 그죠? 아직 횡보. 그런데 이 바닥권을 얼마까지 다질까? 어디가 그 진정한 저점으로 믿을만 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장기간의 바닥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 네, 2600원 깨지지 않을 거야.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예, 요게 2600 라인이잖아요. 그죠? 2600 선은 박스권 하단선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분석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더라. 그죠? 미국 증시는 지하실 보고 내려가더라. 한국 시장이 최근 상당히 강합니다. 미국 증시가 3% 4%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음에도 한국 증시는 탄탄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어제도 아시아 증시 중에 가장 탄탄함을 보였어요. 그죠?
홍콩이나 대만, 중국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그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어제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 2.16%로 끝났고 홍콩은 마이너스 3.8%로 끝났습니다. 대만도 마이너스 1.7%로 끝났는데 우리 코스피는 마이너스 1.2%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겠죠. 불안합니다. 또 미국 증시가 빠졌으니 다음 주 우리 옵션 만기가 있죠. 옵션 만기주 어떤 그림을 그려질지 현재까지 누적된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은 하방이 비중이 더 크게 잡혀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당연히 하방으로 가겠죠. 우리 증시가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뭐 장중에 글로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면 우리 ELW는 특히나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미국으로 치면 S&P 500이겠죠?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가 기준값입니다. 그죠? 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물이 있고요. 예, 선물 지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현물이죠. 코스피 200 지수가. 대한민국의 대형 우량주 200개 종목을 지수로 한 겁니다. 이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은 역시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25%, 30% 가까이 됩니다. 네, 20%가 넘어요. 그러니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가 넘는데 얘 혼자. 예, 시가총액 규모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완전 역배열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엊그저께 조금 바짝 올렸어요. 이거 올린 게 이재용이 삼성 임원들한테 주식 사라. 네. 임원들이 회사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식 사라 그래가지고 분위기 반전을 좀 했죠. 외국인도 따라서 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과연 삼성전자를 샀을까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그래 너네 사라. 나는 팔아먹을게. 찬스다. 보세요. 이 처참한 현실. 이 반짝 150만 주 살짝 사는 듯 했죠. 그전에는 500만 주, 400만 주, 막 300만 주 팔아먹던 애들이. 요거 눈꽃만큼 하더니 어제 또 어땠어요? 400만 주 넘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래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외국인 매도세 보십시오. 이게. 와. 그죠? 어제고요. 기간별로 보면은요. 최근 6개월 동안을 볼까요? 보니까 올 들어서 2월 달부터 매도하기 시작한 빨간 선입니다. 외국인 보십시오. 계속해서 팝니다. 기관 역시 올 들어서 계속 팝니다. 받아내고 있어요. 동학개미들이 받아내고 있죠. 동학개미들이. 여기가 어디예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되느니 마느니 꼬드길 때입니다. 여기가. 예. 8만원 찍었을 때예요. 이 8만원 근접해 가니까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을 했고요. 그죠? 기관은 올 초부터 계속 팔아제껴 버렸죠. 이거들이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학개미들 좋은 일 나라고 주가 올리겠습니까? 얘들이 먹어야죠. 이들이 사줘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이 사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도 팔고 외국인은 그냥 대놓고 팔고 개인이 나 홀로 어제도 500만 주 넘게 샀네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강조드리죠, 제가. 삼성전자가 못 가면 지수 못 갑니다. 외국인이 팔면 지수 절대 못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죠? 어제도 외국인은 또 팔았습니다. 4,800억을 팔았어요. 기관도 3,000억을 팔고요. 선물도 또 3,500억. 이 기관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옵션에서도 보니까 말이죠. 옵션, 콜옵션에서도 콜옵션 매수보다 풋옵션 매수가 훨씬 많아. 계약수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맞습니다. 그죠? 기관도 콜옵션을 금액으로는 한 9억 정도 산 것 같지만 계약수 43,000계약을 팔았습니다. 콜 엄청나게 팔아버렸어요. 네? 콜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풋은 안 팔았어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네. 개인만 주구장창 상방으로 시장을 받대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외국인이 안 사주는 어렵습니다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상황 대기업 금리 인상은 어떨 때 하냐면은 경기가 호황일 때 금리를 인상합니다. 경기가 막 뜨거워지면 그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죠. 그러나 경기가 호황일 때 금리를 인상할 때는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좋구나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고 주식시장이 더 세게 갑니다. 더 세게 달려요. 금리 이 주식시장이 꼭지를 찍을 때를 보면 금리 인상이 한참 진행돼서 금리의 꼭지 근처일 때 주식시장이 먼저 꺾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금리 인상은 경기가 호황이라서가 아니죠.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물가가 너무 급등해서 전쟁이 터져서 코로나가 아직도 잡히질 않고 있어서 그 이유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물가 잡으려고 그래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요번에 이제 50bp 올렸지 않습니까? 다음 달 6월 달에 또 50bp, 7월 달에 또 50bp 올리면 3개월 동안 금리를 150bp, 1.5%포인트 올려버리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이 충격을 과연 미국 경제가 다 흡수할 수 있을까는 지나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이 그만큼 다급해졌어요. 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 물가가 뭐 거의 10% 가까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5% 가까이 되잖아요. 4.8%.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도 10% 가까이 되고 이 유가가 또 막 난리를 치니까 그죠? 유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기름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은 이 경기 침체로 더 깊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금리 인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경기 호황일 때 금리 인상과 다르다는 것 염두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는 안 잡히고 금리만 오르면 어찌 될까요? 경기는 침체되죠.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나주고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몰라요. 뭐 헝가리 대통령인가는 푸틴이 전승일인 이번 5월 9일 날 종전 선언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쟁을 끝낼 것이다. 푸틴의 행동을 그 누가 아리요. 그죠? 그 누가 아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을 이제 전망하는 사실 그 지난달 말에 5월달 증시를 예측을 한 이제 그 증권사들의 이제 분석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5월달 예측이 지수 2600이 최저선이었어요. 전망이. 예. 그리고 2800까지 뭐 이렇게 낙관적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 단기 2600. 그러나 중장기로는 2400까지 보고 있습니다. 2400. 단기 2600이고 단기가 2600 박스권 하단이죠. 그죠? 근데 중장기로는 일본어로 안 되니까 주번으로 볼게요. 중장기로는 2500은 낙관적인 쪽이고요. 2400까지 보네요. 2400. 여기까지. 이게 뭡니까? 딱 보면 여러분도 보여야 돼요. 이제 요 라인이 조금 확대해야지 더 잘 보이겠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빨간 선이. 요게 200주선이에요. 200주선. 빨간 선. 200주선. 200주선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00주선이 지수가 얼마예요? 200주선이 요게 2467이네요. 현 2450 정도. 요 정도 선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중장기적으로. 그럼 여러분 이제 이때까지 그냥 꾹 붙고 좀 뭐 하시겠습니까? 네? 점 찍을 뭐 어찌 보면 뭐 한 200포인트 한 8% 정도 앞으로 빠진다는 얘기니까 많이 빠져 10% 지수로예요. 근데 여러분 지수로 지수로 그런 거라고요. 연초에 비해서 지금 딱 지수가 11% 빠졌거든요. 종합지수가. 나스닥은 23% 빠지는 동안 종합 코스피는 11%밖에 안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요만큼 더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찌 될까요? 그리고 폭 빠졌다가 바로 반등 치고 올라갈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푹 빠지더라도 금리는 계속 고공행진할 것이고요. 금리 고공행진하는데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리 만무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세장에 대비를 해야죠. 약세장에도 우리는 주식시장을 떠날 수 없다면 돈 버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중장기 대비를 하시라. 예, 그 얘기입니다. 중장기 대비를 하시라. 참고로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 어떤 기사가 좋은 게 하나 나왔더라고. 이 국내에 좀 글자 크기를 키우는 게 좋겠죠? 좀 키워볼게요. 보겠습니다. 왜 이래? 국내 상장된 ETF 중에 여러분 ETF 아시죠? 예?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 상장 ETF 중에 최근 3개월 동안 최근 3개월 수익률이 1위인 종목이 뭐냐? 뭐 같아요? 1위인 종목? 수익률 1위인 거. 미국 장기 채권. 예? 장기 채권 선물 곧버스.
ETF예요. 요게 몇 프로 수익이 났냐? 27.33% 수익이 났답니다. 이 장기 채권, 10년물 뭐 이런 거죠. 에?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오르는 거거든요. 채권 가격은. 그러니까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다가 배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미 국채 지금 얼마가 지금 올랐습니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예? 미 국채가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에다 배팅 안 하고 누가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배팅을 해야 되겠죠. 그죠? 3개월, 최근 3개월 이렇게 오르는데. 근데 앞으로도 지금 이런 세상이 다. 이게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 배팅하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뭐 ETF 투자 이런 거는 이제 좀 익숙치 않기도 하고 돈도 좀 들어가야 되고 ELW 매매하면 되잖아요. ELW 매매하면 그죠? 응? 물 매매하면 수익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ELW는 지수가 하락하면 먹을 수 있는 푸시라는 놈이 있고요. 그죠? 예, ELW. 지수 하락에 풋. 그죠? 반등할 땐 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진다고 무서워할 일이 아닌 거죠. 지수가 떨어진다고 풋 사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방 지난 한 주 뭐를 했을까요? 우리 방 지난 한 주 결과 예. 지난 한 주입니다. 5월 3일 날 콜과 풋을 매매를 해서 100만 원씩 투자한 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40만 원 수익을 냈어요. 4일 날은요 풋으로 지수 하락에 20% 수익 냈어요. 20만 원. 어저께는요 어제 6일 날은 풋을 쪼르륵 풀어가지고 113만 원을 수익을 냈어요. 113만 원. 그래서 5월물 현재 유료방 5월물 들어가지고 뭐 손해 난 날도 있어요. 예, 손해 난 날도 있고 수익 난 날도 있고 현재 900만 원, 914만 원 수익 중이네요. 5월물 들어서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남았어요. 만기주가 아니까 예 마지막 만기주 대비쳐야 되는데 일단 지수가 하방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뭐 저 시황 아침마다 올리는 시황 매일 참고하시는 분들은 김양균 대표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충분히 아마 간파하시리라고 봅니다. 매일 아침 시황 쓰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이런 전문가도 이렇게 근면성실 노력 그죠? 예, 바지런하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써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시황을 써 올린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어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원고료 받아가면서 쓰고 그래요. 네, 뭐 키움증권에도 그걸 올린 적 있고, 예,
작년 말부터는 이제 끊겼습니다만 원고료 수입이 그래요. 예, 항상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의 큰 그림을 읽는 데에는 그 시황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손으로 쓰고 가는 것이 머리에 남는 또 이해력 모든 것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효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네, 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걸 여러분들 참고를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렸던 부분이 거예요. 이 그림 잘 기억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선물 1등이죠. 400에서 440 사이 박스권 장기 진행이 됐습니다. 예, 건 1년간 진행이 됐던 박스권 20년도죠. 이제 올해 들어와서 툭 한번 떨어지더니 370에서 400이라는 좁은 또 박스권이 형성이 됐었어요. 요게 2월 그러니까 1월 말 돼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350에서 370 박스권이에요. 이 350에서 370 박스권을 최근 들어서 한번 뚫더니 어제 또 뚫었어요. 어제 이제 348로 끝났죠. 다시 레벨 다운, 이걸 이제 계단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레벨 다운이 한 번 더 될 것인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그랬죠, 그죠? 예, 2017년 고점, 지금의 저점. 이거 무너지면 레벨 다운. 여기 이제 300까지 간다는 소리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미 요게 350이라는 기술적 지지선 박스권을 하향 이탈을 시도를 하더니 또 시도하고 있어요. 다음 주 만기주인데 하방으로 쭈루룩 밀린다면 가능성 높겠죠. 예, 미국 증시도 빠졌고 그러면 레벨 다운이 되는 거죠. 저 밑을 향하여가 됩니다. 쭉 단기 2600을 얘기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2400을 얘기하고 있는 증권사 리서치 또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처럼 그렇게 간다면 선물지수 300을 향해서 가는 거죠. 300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거 월봉으로 보시게. 요거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월봉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굳이 한다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마무리가 됐다. 상승장이 마무리가 됐다. 크게 봤을 때 2002년, 3년, 그러니까 2002년까지 바닥을 찍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상승장 마무리, 하락장 진입, A파 하락, B파 반등을 기다린다 그랬죠? B파 반등이 언제 들어올까?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면 한 칸 더 내려가서 들어오겠네. 어디일지는 모르죠. 그죠? 그동안 상승 랠리 기간에 비하면 하락 파동이 꽤 뭐 길게 나오겠죠. 최소한 뭐 몇 년씩 걸리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A파 하락, B파 반등이 약올리게 들어왔다가 C파 하락까지 마무리를 지려면 앞으로 약세장은 제가 보기엔 빨라도 2, 3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주식시장을 떠나 있으실 분이라면 대안투자 생각 안 하셔도 좋은데 그때도 나는 주식시장 떠날 수가 없어. 나는 떠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약세장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ELW 매매를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ELW 매매로.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중국의 수출 수입
무역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도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제 중국 주식시는 2% 넘게 빠졌죠. 자, 10일 날은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취임식 같은 날은 알아서 기관들이 사줬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주식 투자 오래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축하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박수 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걸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있고요. 기관이 그렇게 힘이 세질 않아요, 이제. 그래서 10일 날 이거 어찌 될지 한번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11일 날이 수요일인데요. MSCI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종목들이 MSCI에 이제 포함되는 종목과 빠져나가는 종목 해가지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변동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 중국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1일 날도 상당히 중요해요. 또 11일 날 저녁에는 밤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있어요.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난 다음 12일 날 우리는 옵션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재밌겠죠? 다음 주도 매우 재미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쪽에 여러분들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시장 대응하시라. 자, 우리 시장 무엇보다 주식시장은 이 서로 주고 받고 사고 팔고잖아요. 사자가 많으면 호가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손님 없으면 가격 내려놔야죠. 그래야지 팔리잖아요. 그죠?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죠. 와서 100원어치 사가는 손님 100명 있어봐야 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오면 한 10만원어치씩 사가는 손님 있으면 그 손님이 대박이죠. 그죠? 우리 증시가 딱 그겁니다. 개미들은 그냥 왜 개미라 하겠어요? 작은 힘이 모여져 봐야 모래성 같은 거거든요. 쉽게 흐트러져요. 뭉친 힘이 없어요, 개미들은. 특히 우리 시장은 현물보다 선물 시장이, 파생 시장이 월등히 크다라는 걸 잘 아시죠? 보십시오. 현물 하루 거래 대금이 10조 정도 코피가 데 비해 선물은요, 한 20거든요. 10만은 2.5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현물 시장을 코가 흔드는 시장이에요. 그 외국인이 현물을 조금 사더라도 선물에서 잔뜩 팔아버리면 지수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외국인이에요? 왜 맨날 외국인 해요? 개인이 훨씬 현물을 많이 사고 팔고 하는데 선물에서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기관하고 개인이 합쳐야 외국인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실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이 사야 되네. 그죠? 외국인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들어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은 안 사요.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를 주구장창 팔아요. 외국인이 파는 이유 뭐가 있겠습니까? 자, 보시면 달러화가 지금 세계 그 돈을 금리를 막 빅스텝으로 올려버리고 돈을 회수하겠다고 드니까 가장 안정적인 화폐가 뭐겠습니까? 달러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달러화 가치가 지금 어때요? 주봉으로 봐도 답이 저 위에죠. 지난번 팬데믹으로 갑자기 축 치솟았던 요 자리까지 지금 와 있고 그걸 뚫고 가고 있어요. 월봉으로 보시면 확실히 보이죠. 자, 사상 최고가 나오나? 그죠? 예, 사상 최고가 나와요. 달러 가치가 사상 최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달러가 비싸
환율 오르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고공행진하는 겁니다. 1270원대예요. 주봉으로 봐도 자, 환율이 오르면 여기는 환차선 우려 때문에 주식을 판다, 안 산다, 그죠? 요 팬데믹으로 2020년 3월달 잠깐 치솟았던, 그래서 1300을 넘었던 이 시절 이후 최고입니다. 근데 지금은 탄탄하게 쭉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고, 요걸 뚫고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이 정도라면 외국인 매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기본 지식이 됐죠. 기본 상식이죠, 그죠? 네. 외국인이 안 사주면 시장 못 간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중장기 전망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2400, 2500선까지 코스피 보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만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 대만 증시마저도 그 타나다 증시마저도 연중 최저점으로 내려오고 있다. 예. 삼성전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TSMC 대만 반도체 가격도 연중 최저점이다. 그냥 막연히 삼성만 그러나? 왜 그러지? 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해외 DR 시세, 삼성전자 국내 가격도 삼성전자가 못 가면 지수는 못 가. 아주 쉬운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공식 같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주 옵션 만기입니다. 예, 옵션 만기주 여러분, 저와 함께 약세장 대비하는 대응 전략 같이 세워볼 때입니다.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발 담그세요. 이번 만기 뭐 며칠만 할 거 아닙니다. 최소 3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세장이 끝나려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지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 그래야 경기가 정상 궤도로 다시 회복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여요. 자, 멀리 내다보는 투자자 분이시라면 여러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물러갑니다.